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가량 지속되는 시점에서 하락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매수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방향감을 상실한 어린아이처럼 지수가 하루에 3%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음에 일별 등락폭을 보면 고점에 매수했다면 단기간에 마이너스 8%를 가볍게 찍을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가장 변동성이 강한 반도체 섹터는 하루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움직이고 있기에 역시나 고점에 매수했다면 단기간에 마이너스 20%도 찍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참고하고자 경제 뉴스를 봤는데, 짧은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자주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참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길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숫자만 참고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의 빅테크가 올해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20%를 넘긴 종목은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테슬라이고, 올해 24년도 최저점을 돌파한 종목은 아직 없었지만 추가 하락이 이루어지면 아마존의 경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플이랑 메타를 보면 고점 대비 한 자릿수 하락률로 주가를 방어 중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다음은 애플과 메타가 빠질 차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빅테크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스닥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 하단의 전체 평균 하락률을 보면 16.2% 조정받았음을 알 수 있고,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면 마치 추가 하락이 가능한 영역으로도 보이기에 과연 내가 지금 매수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무서움이 들어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주말 동안 살펴봤습니다. 탑10 기업의 전년 대비 순이익 성장률을 보면 애플 7.8%, 마소 9.7%, 구글 28%, 메타 72%, 아마존 99%, 두 자릿수대의 엄청난 성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테슬라 마이너스 45%, 브로드컴 마이너스 39% 하락하는 기업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고 평균 순이익 성장률을 보면 평균 약 19%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빅테크 10개 기업의 긍정적인 숫자를 확인했고, 성장이 마이너스인 기업도 있지만 매일 할인폭을 키워나가는 지금의 상황은 추가로 더 빠진다고 해도 AI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한다면 적립식 매수를 시작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들어와 저는 나스닥이 비싸다고 느껴져 배당주만 매수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배당주마저 반등을 시작하면서 추가 매수를 주저하게 되던 시점이라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타이거 탑10 매수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위해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식비도 줄이고 커피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2,500원짜리 커피 대신 1,300원짜리를 마시고 2일에 한 번씩 외식하던 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면서 다시금 나스닥이 반등하기 전까지 소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아끼고 절약해서 매수 버튼을 자주 누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창하게 매수를 시작했다고 해서 제가 레버리지나 배당주를 팔아 올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현금 흐름을 모두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고, 단지 이제부터는 빅테크 ETF 매수에 현금 흐름을 좀 더 집중해서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득 이번 나스닥 하락장이 꽤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인간지표로 종목 토론방이나 블라인드 주식방을 한 번씩 들어가는데, 좌절과 공포심이 가득하던 코로나 때 죽어도 버텨야 한다, 주식 어플을 지웠다, 지구 멸망인가요,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던 것과 다르게 지금의 하락장에선 연초 대비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 조정 수준이다, 줍줍할 시간이다와 같이 공포보다는 매수를 고민하는 글이 더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린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토론방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시장이 저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이 끝나지 않을 거와 같다는 언급이 자주 등장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토론방 분위기를 보면 생각보다 하락장이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제가 조금 빠르게 빅테크 적립식 매수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평범한 저는 지금이니의 타이밍을 잡으려다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조정받았다 생각되면 적립식 매수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을 부릅뜨고 기업 분석이나 발표되는 지표를 봐도 저점은 알 수 없고 막상 반등을 시작하면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 매수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지금 적립식 매수를 시작하고 양전하면 매수를 줄여나가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꽤 승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약간 청개구리처럼 나스닥이 오를 때 배당주를 모으고 지금같이 배당주가 오를 때 떨어지는 나스닥을 모으면서 굳이 손실을 감수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새삼스레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하락장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경험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스닥 적립식 매수를 시작한 저의 생각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하락장에서 매도 버튼과 매수 버튼 중 무엇을 누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